기, 80! 제품 같은 것도 약간 새 제품인 것보다는 원래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는 잘 안 팔리거나 혹은 굳이 이렇게 땡기지 않거나 아니면 가격 할인율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아마존이나 다른 해외 직구를 쓰기가 훨씬 더 좋으니까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루 매출액만 34조 7천억 원, 세계 최대 쇼핑 축제로 자리 잡은 관군제가 올해 거둔 기록입니다. 10년 만에 무려 4천 배나 성장한 것으로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동안 거둔 매출액 65조 4천억 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조만간 있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역시 전 세계 쇼핑객들이 고대하는 이벤트입니다. 우리나라도 관군제와 블랙 프라이데이를 표방한 할인 행사를 열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조차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관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쇼핑 축제를 만들지 못하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매년 11월 열리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 관군제는 지구촌 빅세일 쇼핑의 대명사로 꼽히는데요. 국내 직구족뿐만 아니라 특수를 고대하는 국내 업체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이 빅세일 쇼핑 축제들의 성공 비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광우 기자. 네. 먼저 파격적인 할인 행사의 원조격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줄여서 불프라고도 하는데요. 네. 유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원래는 1924년에 시작된 행사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행사인데요. 첫 시작은 사실 뭐 그렇게 큰 행사가 아니었고 오히려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제 연말 한 3, 4일 정도에 더 큰 세일을 열었었는데 사람들이 그 연말 행사 때 이듬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뭐 미리 사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할인 행사를 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하자 이러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덩치가 커졌습니다. 예. 11월 넷째 주 금요일에 열려서 올해는 우리 시간으로 23일에 열리고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만 연간 유통업체들 매출의 20%가량이 나와서 장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고 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 이 주말 이후에 월요일에는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파격적인 할인 행사가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기간에만 연간 매출의 20%를 올린다고 하면 너도나도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가 쇼핑을 한다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파격적으로 하니까는 그 소비가 몰리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진짜 파격적이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할인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일단 뭐 반값 세일은 기본이고 제품에 따라서는 최대 90%까지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심심찮게 많이 보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세일이 가능한 건 미국의 백화점들은 연초에 물량을 미리 쌓아놓고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연말에 안 팔릴 물건, 그러니까 소위 재고떨이를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이런 통 큰 세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최대 90% 할인을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사고는 못 베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인지 상점 문 앞에서 긴 줄을 섰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쇼핑 물건을 향해 달려가는 풍경을 외신에서 자주 봤습니다. 자, 쇼핑 열기가 뜨거운 만큼 전체 매출도 좀 궁금한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액은 나흘 동안 79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는 원래 오프라인 중심의 행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인파가 물건을 먼저 잡으려고 경쟁하느라 뭐 압사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했는데요. 예. 최근에는 그런데 온라인 성장세가 상당한데 올해 온라인 매출은 35억 2천만 달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내 가전업체들도 좀 특수를 누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전제품이 인기인데요. 네. 수요가 몰리다 보니 삼성과 LG 등 가전업체들의 4분기 실적도 블랙 프라이데이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예. 이 때문에 미국 현지 국내 가전업체들은 블랙 프라이데이의 선점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달 초부터 할인 행사에 들어갔는데요. 예. 월마트는 우리 돈 1,000달러 상당의 갤럭시 노트 9을 구매하면 350달러를 할인해주고요. 삼성과 LG TV도 최고 1,500달러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보다는 역사는 짧지만 그래도 그 규모 면에서는 단연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광군제 아닐까 싶은데 얼마 전에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광군제는 지난 2009년 중국 최대의 온라인 유통 그룹인 알리바바 그룹이 시작한 쇼핑 축제인데요. 매년 11월 11일 독신의 날에 싱글들을 위로하기 위해 할인 행사로 기획됐습니다. 철저하게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제조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 최고의 성공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한번 들어보시죠. 알리바바에서 75% 정도의 물건을 선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선구입하는 과정에서는 보면 이제 할인율들이 정해지고요. 제조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런 재고 관리라든가 판매 유통로를 개척하는 일인데 그것을 일단은 알리바바에서는 한꺼번에 다 해줍니다. 지금 하루 만에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연간 매출의 4-5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조업체는 메리트가 갈 거고요. 최근 글로벌 기업들도 앞다투어 가세하면서 지난해 광군제 거래액은 단 하루 만에 28조 원으로 규모 면에서 단연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에 끝난 올해 광군제 역시 지난해 기록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일 자정, 시작과 동시에 중국 온라인 유통공룡 알리바바의 전광판 숫자가 요동칩니다. 2분 5초 만에 100억 위안, 우리 돈 1조 6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최단 시간 100억 위안 매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000억 위안을 돌파하기까지는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고 16시간 만에 지난해 전체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24시간 뒤 알리바바는 올해 광군제 총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2,135억 위안, 우리 돈 34조 7천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9년 첫 광군제 매출인 85억 원에 무려 4,000배가 넘습니다. 현지 언론은 중국이 글로벌 소비 대국으로서 큰 진전을 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규모로 봐서나 온라인 쪽에서는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세계화의 상징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올해 행사에는 19,000여 개의 해외 브랜드가 참여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이 가운데 국내 한 화장품 업체는 톱10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 쇼핑객들의 해외 사이트 직접 구매 부문에서 일본과 미국에 이어 3위에 올라 지난해 사드 후폭풍으로 5위까지 밀렸던 순위를 회복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그야말로 세계의 큰손 중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는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중국의 정보통신 기술도 새삼 놀랍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번 광군제에서 그 사드복 여파로 고전하던 국내 업체들도 특수를 누렸는데 특히 그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이 선전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에 이은 광군제 해외 직구 국가 3위를 차지를 했고요. 예. 한 국내 화장품 업체는 광군제 시작 5분 만에 매출 1,000만 위안을 돌파를 하면서 전체 해외 직구 브랜드 중 7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토너와 로션이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예. 이날 하루 무려 33만 6천 병을 팔았다고 하고요. 또 다른 화장품 브랜드 역시 11일 하루 동안 64억 원의 매출을 올려서 지난해 매출 32억 5천만 원의 2배가량 성장세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리고 식품이나 가전, 온라인 업체들도 재미를 톡톡히 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중국 광군제에서 한국의 라면이 특히 좀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네. 해당 식품업체 매출이 지난해 광군제 대비 25% 늘었습니다. 중국 현지 1인 가구를 또 겨냥해서 출시한 국내 업체의 작은 드럼 세탁기가 23,000원대 완판 행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많이 팔아서 좋긴 한데 광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닌 우리가 만든 쇼핑 행사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현 기자. 네. 그 국내 업체들뿐만 아니라 국내 해외 직구족들도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나 중국 광군제의 참여하기가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직구 규모는 2조 2,400억 원으로 2014년보다 36%가량 늘었는데요. 네.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고 직구 대행업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와 중국의 기술력 향상도 해외 직구 열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예. 특히 11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광군제 때 급증해서 매년 4분기 해외 직구는 평상시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내 소비자들의 직구 열풍을 국내로 돌려서 내수 활성화는 물론이고 중국 큰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우리도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늬만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 그런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지난 10월 초 막을 내린 코리아 세일 페스타, 줄여서 코세페라고 부르는데요. 네. 올해가 4회째였는데 갈수록 열기가 좀 시들시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코세페를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성과에 대해 자료까지 내면서 홍보를 했는데 올해는 이 코세페가 끝난 지 한 달 이상 지났는데도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올해 특히나 광군제 등 대형 할인 행사의 바로 앞에 붙어서 이 행사를 열면서 좀 선점 효과를 노렸습니다만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유인책을 제공해주지 못했다는 좀 날선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산업부가 운영하는 코세페 감시단의 조사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2점에 그쳤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만족도가 낮은 이유 중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건 할인폭이 적다는 점인데요. 자, 이 기자. 네. 미국과 달리 할인폭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네, 앞서 잠시 미국의 산업 유통 구조를 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의 본질은 유통업체의 재고떨이입니다. 연초에 물량을 계약해서 유통업체들이 자체 창고에 쌓아놓고 팔다가 이게 연말이 돼서 이 창고에 쌓여있는 유지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되면 파격적인 할인으로 그 재고를 털어내는 건데요. 이런 거래 방식을 직매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백화점들에는 아예 털어낼 재고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국내 백화점 3사는 직매입이 4에서 14% 수준에 그쳤고요. 대부분 재고가 남을 경우에 이 제조업체에 직접 반품을 할 수 있는 특약 매입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통구조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화점들은 통큰 세일을 할 수가 없고 결국 제조업체들이 할인율을 높여서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건데 이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할인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특약 매입 방식이라는 것이 결국 대형 백화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계약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 방식이 유지되어 온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취재를 좀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동산 상황을 원인으로 짚는 전문가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좁은 지역에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몰려서 살고 있고 그만큼 노른자 위의 상권 역시 굉장히 좁고 비싸다 보니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자체 매장을 내기가 좀 많이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미 좋은 위치를 선점해서 차지하고 있는 백화점들의 위상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런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박기환 기자. 이런 임대 수수료 장사라는 지적에 대한 백화점들의 입장은 뭡니까? 네, 우선 백화점들은 직매입의 경쟁력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는데요. 미국의 백화점이 삼성 스마트폰 1000개를 각 70만 원에 매입한다면 국내 백화점에서는 300개 정도를 각 90만 원 정도에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할인 행사도 더 어렵다는 거죠. 또 일부 제조업체들이 백화점이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반감을 갖고 있다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몇몇 고급 수입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백화점에 입점한 제조업체들은 로드숍이나 대리점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직매입을 한 백화점이 제품 가격을 낮게 매기고 나면 로드숍이나 대리점들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행사가 열리는 시기나 기간도 그 행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원인으로 좀 지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코세페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내수 활성화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개최 시기는 중국 중추절을 겨냥해서 9월 말과 10월 초로 결정됐습니다. 11월 블랙 프라이데이와 광군제보다 앞서 진행되기 때문에 선점 효과도 노렸고요. 하지만 사드 보복 여파로 중국 관광객 특수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또 추석 때 이미 소비를 많이 한 국내 소비자들을 다시 잡기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흥행 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참여업체들도 대폭적인 할인에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도 불만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제조업체들이 그 행사 참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네, 사실 그 행사가 부진하면 재고를 모두 고스란히 그 재고업체가 떠맡기 때문인데요. 이미 국내 업체들은 재고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재고가 나면 그 다음에는 아울렛, 그 다음에 이제 또 온라인 몰을 통해서 재고 처리를 합니다.
또 그 결혼 시즌이나 뭐 입학 시즌, 또 연말 연초 할인 행사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격적인 할인을 뭐 다 추가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여업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시즌에 나온 가을 상품인데 이거를 할인해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가를 뭐 줄일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악순환 가운데 정말 뭐 조금씩 하다 보니까 티가 안 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패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월은 유통업체들에겐 비수기인데다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에만 관심이 쏠리다 보니 더더욱 매출 부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불 작전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이번 주 일제히 겨울 정기 세일에 돌입합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이른바 빅3 유통기업들은 품목에 따라 최소 40%, 최대 8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문제는 연이은 할인 행사에도 꿈쩍 않는 소비자들의 지갑. 크게 뭐 체감 인터넷에서 직구하는 게 1, 2만 원 정도면 크게 좀 그래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나거든요. 솔직히 한국에서 할인 행사하는 거는 블랙 프라이데이다 하는데 할인율이 그렇게 높은 거는 못 봤어요.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이 1년에 100일 이상 정기 할인 행사를 열면서 매번 비슷한 할인율을 내세우는 것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멀어진 이유입니다.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저 기회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살 수 있다. 해외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정말 파격적인 그런 할인을 한번 하면은 인식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달 초 국내 온라인 쇼핑 업체들은 99,000원짜리 컴퓨터와 반값 블루투스 이어폰 등으로 반짝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재고 수량이 턱없이 부족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한 소비자들로부터 미끼 상품이었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 끼인 국내 유통업계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힘겨운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맞불 작전을 펼쳐도 효과가 없다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온라인 업체들은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뭐 미끼 상품이다 뭐 이런 지적들은 있긴 합니다만 이 기간 동안 실적은 확실했습니다. 대형 오픈마켓 2곳을 운영하는 기업 측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행사를 진행했는데 3,200만 개의 제품을 판매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고요. 또 꾸준히 11월 행사를 열던 다른 오픈마켓 역시 역대 최초로 1일 거래액 1,00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고가의 전자제품들이 이 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인데요. 고가 건조기가 5,000대 가까이 팔려 나가기도 했고 블루투스 이어폰 한 제품이 14억 원어치가 팔리기도 했습니다. 흥행부진으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의 성공 조건은 파격적인 할인과 다양한 품목입니다. 그러려면 제조업체들의 참여가 필수인데 해법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광호 기자. 먼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너무 관 주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면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관에서 뭐 할인 좀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유통업체 팔비틀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비판까지 자주 나왔는데 그 같은 지적이 몇 년간 꾸준히 나오고 또 실적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으면서 정부 예산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51억 원을 투입했던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올해는 34억 원 수준으로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내년에는 그나마도 20억 원 수준으로 또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행사가 철수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관측까지 나왔는데 정부 관계자의 해명은 조금 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가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당연히 민간 주도로 간다는 걸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평가가 안 좋아서 그렇다, 안 좋아서 그렇다 그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자, 그렇군요. 자, 박 기자, 그 행사의 성공 조건인 그 파격적인 할인이 가능하려면 그 유통공룡들의 변신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통업체가 직접 인기 제품을 계획해서 파격적인 할인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행사 기간에 맞춰서 애플의 에어팟이나 다이슨 청소기 등 인기가 높은 수입 브랜드 제품들을 직매입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 행사에 앞서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제조업체들과 함께 기획해서 직매입한다면 파격 할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지난해 돌풍을 일으켰던 롯데백화점의 평창 롱패딩을 들 수가 있는데요. 당시 품질 대비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완판 행진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롯데 사례처럼 아예 1년 전부터 기획을 해서 특판 상품을 내놓는 방식이 좀 대안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그 광군제 설명을 드릴 때 1인 가구를 겨냥해서 미니 그 세탁기를 출시를 했더니 인기가 좋았더라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처럼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도 그에 맞는 제품을 아예 기획해서 전략적으로 출시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또 앞서 박기환 기자가 이야기했던 평창 롱패딩 같은 것도 수요가 확실한 제품이 값싸게 팔린다면 소비자들의 관심을 충분히 모을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건데 업체 입장에서는 행사 자체의 매력이 있어야 기획 상품을 출시할 유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나 바깥에서는 기획 상품을 출시해야 행사의 매력이 생긴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니 이게 현실화가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나 광군제를 표방할 것이 아니라 아예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처럼 직매입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하는 유명 브랜드의 파격 세일이 힘들고요. 또 중국처럼 14억이란 탄탄한 내수 시장도 없기 때문에 우리만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한류를 적극 활용하자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재고 부담을 떠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해봤자 일부 품목에 대한 미끼 상품이지 외국처럼 물건만 갖고 가격 경쟁력으로 끌어들인다는 아니에요. 아이돌, 한류가 경쟁력이라는 거죠. 뭐 연말 쇼핑 시즌에 전국 각지에 있는 한류 공연을 하든 팬사인회를 하든 연말 되면 한국에서는 이거 하더라. 한국적인 상품들 이제 유통업체나 이런 데가 사놓고 세일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네, 지금처럼 정부가 행사를 모두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철저하게 조력자 역할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판을 깔아주고 한시적인 세제 혜택으로 제조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건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각종 법인세라든가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부가가치세, 외국인들이 살 때는 그런 이제 관세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다 면제해 주신 분인데요. 조력자 그리고 장을 깔아주고 그런 세제 혜택을 주고 또 다른 컴퓨터라든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뭐 결제 부분들의 인프라를 깔아주는 역할. 그것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만 하고 기업 일은 기업에게 맡겨야 합니다. 광군제를 만든 알리바바 마인 회장의 말입니다. 우리가 광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행사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 최대 쇼핑 행사라고 자평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물론 파격적인 할인이나 다양한 상품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너무 정부 주도로 끌고 가려다 보니 기업은 불만이고 소비자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꽉 막힌 유통산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광군제의 성공은 알리바바의 기술에 대한 투자가 있었고 이를 뒷받침한 중국 정부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뛰어놀 수 있도록 하되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규제도 취소하며 자생력을 키워준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지 않으면 광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가 언제까지고 부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